화면에 지금 버튼과 프레임 레이아웃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자, 사진 같은 걸 그대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사진이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뷰가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뷰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미지 뷰에 보이게 할 이미지는 이 책과 함께 제공되는 파일, 그 소스 프로젝트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파일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책과 함께 제공되는 소스 프로젝트 안에 보면 자,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dream01.png, dream02.png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직접 구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일단 이 두 개의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파일 탐색기에서 이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서 왼쪽에 프로젝트 창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APP 밑에 RES 밑에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요게 이제 화면 배치와 관련된 거다. 근데 거기 보면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자, 이 폴더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를 하면 자, 복사를 어떻게 여기다 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OK 누르면 자, 지금 파일 탐색기에서 선택해서 두 개의 파일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파일 탐색기에서 여러분이 만든 이 프로젝트 폴더를 찾아서 거기다 넣으셔도 돼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되고요. 자, 탭이 이렇게 열린 걸 볼 수가 있죠. 자, 엑스프레션 눌러서 닫고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하면 이런 이미지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닫아봅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자, 추가가 됐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 안에, 즉 앱 안에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는 RES 밑에 드롭을 밑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컴포넌트 트리 쪽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봅니다. 위에 팔레트에서 이미지스라고 하는 거 눌러보면 이미지 뷰가 보이죠? 자, 이미지 뷰를 끌어다가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다 넣으면 자, 갑자기 대화 상자가 보여요. 자,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보이고요. 자, 이 대화 상자에 보면 왼쪽에 이런 선택할 수 있는 탭이 보여요. 그래서 색상, 컬러죠.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드롭을 자, 뭐예요? 이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드러블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집어넣었던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이죠. 그죠? 그리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AP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라고 했어요. 자, 드림 02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왼쪽에 컴포넌트 트리에서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해보면 ID가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로 딱 생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안에 이미지가 우리가 아까 넣었던 그 사진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이 설정돼서 보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넣어봅니다. 이미지 뷰를 자, 한번 또 끌어다가 자,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요청이 뜨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를 이번엔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고요. OK를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 뷰가 추가가 됐는데 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여주다 보니까 자, 나중에 추가한 이 뷰만 보이게 되고요. 첫 번째 거는 밑에 깔려 있게 되죠. 이렇게 깔려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뷰 2라고 하는 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에 가보면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속성이 여기 보이네요. 아예. 그래서 자, 요거를 아래쪽에 콤보 박스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속성이 보입니다. visible, invisible, gone이라고 있어요. 자, visible은 보인다는 거고요. invisible하고 gone은 안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이 invisible은 그냥 단순히 안 보이는 거고요. gone은 여기 안에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어쨌든 일단 invisible로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미지 뷰가 보이죠. 두 번째 이미지 뷰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상태로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
첫 번째 이미지 뷰를 안 보이게 하고 두 번째 이미지를 보이게 하든지, 두 번째 이미지 뷰를 안 보이게 하고 첫 번째 이미지 뷰를 보이게 하면 이 이미지가 어떤 게 보이게 할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미지 뷰가 지금 안 보이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미지가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서로 바뀌어서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마당부터 조금 해봤었죠. 그래서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했을 때 동작을 하게 만들려면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버튼 선택을 했죠. 여기 가서 온클릭 속성이 있으면 온클릭 속성에다가 자, 온 버튼 one clicked 이렇게 입력을 한다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메소드 이름이라고 했어요. 자, 기능을 부여하는 거는 자바 소스 코드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자바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 안에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 클래스 안에는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 그죠? 멤버 함수라고 할 수 있는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메소드에서 기능을 동작시키게 되죠. 그 메소드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메인 액티비티.java 쪽 소스를 봅니다. 그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가 있죠. 자, 이게 화면의 기능을 나타내는 클래스라고 할 수 있고요. onCreate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또는 메소드가 여기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 아래쪽에다가 공간을 만들고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자, public void 우리가 입력했던 on 버튼 1 click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다. 대문자 V로 시작하는 view V 중괄호 엔터를 입력한다. 그러면 아까 그 버튼이 클릭됐을 때는 이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 버튼 1 클릭트라고 하는 게 버튼이 클릭됐을 때 호출된다. 그럼 이 안에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 이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자, 두 개의 이미지 뷰가 프레임 레이아웃에 있는데 그거를 서로 바꿔가면서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바꿔가면서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 뷰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는 여기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화면 레이아웃 안에 XML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태그 정보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태그 정보죠. 이 태그 정보라고 하는 게 앱이 실행되는 시점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자, 메모리에 객체화를 하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니까 이 이미지 뷰를 쓰려고 그러면 먼저 아이디를 가지고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main activity.java에서요. 자, onCreate라고 하는 함수 자, 여기 두 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자, 찾아준다라고 하니까요.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id를 이용해서 뷰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id를 넣어줍니다. id는요, 우리가 이미지 뷰에다가 이미지 뷰라고 하는 id를 넣었죠. 그러면 그 id 접근하는 건요, 대문자 r. 대문자 r은요, 리소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에서 보면 res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중에 id와 관련된 거는 .id라고 하는 걸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다시 점을 붙여보면 여기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이게 우리가 화면에 넣었던 이미지 뷰의 첫 번째 id가 됩니다. 맨 뒤에 세미콜론 붙이고요. 그러면 왼쪽으로 자, 그 이미지 뷰가 찾아서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지 뷰라고 하고요. 이미지 뷰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이 find view by id는요, 리턴하는 타입이 뷰예요. 단순히. 이미지 뷰가 될 수도 있고 버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뷰로 쓰고 싶으면 자, 소괄호를 붙이고 이렇게 이미지 뷰를 넣어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캐스팅, 형 변환해서 변수에 할당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뷰라고 하는 자료형. 자, 이 타입으로 이미지 뷰 2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자, 이미지 뷰로 캐스팅, 형 변환해서 봤는데 일단 찾아야 된다 그랬죠? find view by id r.id. 이미지 뷰 2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변수는요, onCreate라고 하는 요 함수 안에서 선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여기 버튼이 클릭됐을 땐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클래스 안에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복사에다가 세미콜론 붙입니다. 이미지 뷰 2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변수로 선언을 하고, 자, 여기 앞에 있는 자료형을 없애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find view by id를 통해서 자, XML 레이아웃에 정의를 해서 앱이 실행됐을 때 메모리에 만들어진 이미지 뷰 객체를 찾은 다음에 변수에 할당을 해요. 이 변수는 뭐예요? 여기서 선언됐기 때문에 이 변수는 여기서도 접근할 수 있게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 추가했던 뷰는 자, 일반적으로 activity라고 하는 거 안에서 on create 또는 다른 메소드 안에서 find view by id를 찾을 수 있고요. 그걸 변수에 할당하면 그 변수를 이용해서 그 뷰 객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뷰 객체에 뭐 함수라든가 상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이제 버튼의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봅니다.